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가짜 뉴스와 부정확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올바른 대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 채널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중에는 치사율이 사스의 10배다. 감염자가 중국 전역에 9만 명에 달한다. 이런 관련 뉴스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와 진짜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예, 요즘 SNS를 통한 정보들이 활성화되면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네. 제일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심평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네,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그렇죠. 좀 해라. 네, 예. 그리고 그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어야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그 환자들 교육용 자료로 올려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서도 그중에 홍해걸 기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자분들이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의미가 있겠죠. 사스 때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당시에 우리가 김치 때문에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늘이나 양파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면역력 증진 효과를 내세운 그런 각종 마케팅이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의학적인 데에서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마늘이라든가 또는 생강, 고추 이런 그 열을 많이 내는 식품들, 그런 것들은 그 환자의 그 열을 많이 내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발열 반응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잘 살지 못하거든요. 면역력이 조금 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가 열이 나서 그 면역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과 비슷해서 그런 역할하는 그 강황 같은 거 이런 식품들은 그러한 면역 기능을 좀 좋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태국 보건부의 발표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 독감 또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혼합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좀 효과가 있었다.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그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도 발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대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50대,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그 당뇨병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 이런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면역 반응 때문에 이 증상이 심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면역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일어날 때 그걸 방지하는 치료 방법들을 썼을 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나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약제들은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일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자한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해보는 약품들에서 일부 그런 효과가 있어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 이중 맹건법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꼭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개 중에 이제 정말 쓸 약이 없을 때 그 약을 써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정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길리어드나 몇 군데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이 그 다른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좀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제 다녀갔던 곳들은 임시 휴업을 지금 현재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보니까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서 위원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가요? 전문가들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은 4월 말 5월 초경이 가장 확대 일로에 있는 고비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태풍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희가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중심이 4월 말 5월쯤까지는 더 확산 일로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더 들어오는 환자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앞으로 장기전으로 갈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네. 될 수도 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방역 소독을 다 마쳤는데도 사실은 가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어느 정도나 지나야 안전하다고 볼 수 보통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 밖에 나왔을 때 종이나 이런 티슈에 붙으면 한 15분 정도, 그다음에 구멍이 없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데 붙으면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될 수 있고 네. 점맥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 일주일 정도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할 때 방역 소독을 하고 나면 보통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전에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종 코로나의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대책위원님, 고맙습니다.